석방돼요. 선고유예가 나와도 석방되죠. 이거 기억해야 되죠. 형사 절차에서 아주 중요했던 거니까. 가석방되었다라는 얘기는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가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하는 거예요. 원래 가짜는 임시로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가석방이니까 뭐 조건을 달고 일단 이 사람은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교도소 내에서의 생활이 모범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가석방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주는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보호관찰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보호관찰입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네. 잘 보면 생각보다 뭔가 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밑에 건 뭘까요? 심신장애 상태나 마약류,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서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 여기도 써있네요. 치료 감호라고. 주의할 건 치료 감호는 누구한테도 내릴 수 있는 거냐? 심신상실자에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신상실자가 어디 적혀 있나요? 쭉 가다 보니까 책임 조각, 심신상실자. 선생님 원래 책임이 조각되면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지만 치료 감호를 명할 수 있거든요. 심신상실자에게. 그리하여 여기 있는 보호관찰과 밑에 있는 치료 감호는 형벌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 하죠? 이걸 보안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3번 문제에는 2번이군요. 2번 문제 가와나 제도를 각각 쓰시오. 보호관찰 치료감호. 3번 가나 제도의 공통적인 의의가 무엇일까? 선생님 이거 왜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 속에 가둔다는 느낌인가요? 혹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도소에 가두는 게 아니라 어떤 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에 거기 이제 수용을 하면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거. 이거 왜 할까? 이건 대안적 제재 수단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라는 말도 적어 보시고요. 이 앞서서 적힐 만한 내용이 이런 거 왜 하는가 그러면 사회 복귀를 돕고 혹은 사회 질서를 보호할 목적으로 행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이런 정도로 적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뭐에 대한 대안이냐 써있죠. 형벌에 대한 대안으로 보안 처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선생님이 적고 스스로 훌륭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정도를 적었다면 여러분은 훌륭하다 이런 얘기죠. 다음 4번 문제. 갑에 대한 수사 절차. 분명 수사 절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사. 결국 수사 절차니까 기소 전에도 한번 좀 주목해 봐야죠. 원래 수사 절차는 기소 전까지를 수사 절차라고 부르니까 혹은 기소 전까지라기보다는 수사가 종결되는 사유 중에 기소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기억하시고 갑은 상해죄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다.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수사를 받은 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시작부터 갈리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요. 갑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이 말은 이미 위에 있는 가와 나를 엮으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얘기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갑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그 다음에 나와 다 사이에 또 아주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할 수 있는 게 갑이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인용하면 이제 석방되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석방될 거고요.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불구속 수사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실력을 쌓아왔던 과정들이 있죠. 그때 필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기된 내용을 찾아봤어요. 선생님이 이 얘기를 그 전에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보고 있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정말 꼼꼼하게 강의를 하셨네. 이게 아니고요. 선생님은 꼼꼼하게 강의할 거예요. 할 건데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게 강의를 해주시네. 이게 아니고 강의를 듣고 내가 익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만점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당히 무서운 게요. 확신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거냐? 비록 내가
지금 정리된 내용이 이만큼 있어요. 100만큼 있다 그러면 100을 다 기억 못해서 틀리면 틀렸지 100만 기억하게 되면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기의 실력을 평가했는데 한 70 정도예요. 그러면 남은 게 한 30 정도를 더 채우면 되겠죠. 그렇게 목표가 생겨요. 이게 따라갈 수 있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과목이나 혹은 어떤 그 친구들은 해도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사람이 지치거든요. 내가 강의를 듣고 혹은 책을 보고 교과서를 보고 열심히 문제도 풀었는데 이미 기출문제를 벗어나서 새롭게 막 저만큼 가는 것들이 막 있어요. 저만큼.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더 도망가고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도망가고 쫓아가는 도망가고 이런 과목이 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정치와 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넘어간다는 건 거의 뭐 출제자를 앞서간다는 건데 그런 욕심까지는 이제 정말 이제 과도한 욕심이니까 출제자와 함께 쫓아갈 수 있거나 혹은 출제자 바로 뒤에서 이렇게 팔을 뻗으면 잡힐 정도까지 쫓아갈 수 있거든요. 잡아채라는 얘기가 아니라 1번 가해 체포를 위해서는 구속과 달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 없다로 끝나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면 되죠. 체포할 때도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1번 틀렸고 두 번째 가해에서 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검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거 틀렸죠. 영장실질심사는 다른 말로 적어볼게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거 누가 누구를 신문할까요? 법원에서 혹은 법관이 말 그대로 피의자를 신문하죠.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갑은 기소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그냥 불구속 수사한다는 거지.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인다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럼 만약에 기각한다면 어때요? 구속적 부심을 신청했는데 기각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유죄가 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쪽은 구속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정도. 3번도 틀렸습니다. 네 번째, 나의 청구가 기각되면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죄 추정의 원칙은 그냥 문장 자체를 기억할까요? 헌법 제27조 4항인데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도 무죄로 추정하고요. 심지어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누군가 항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5번. 다로 인해 갑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그렇죠. 기소하게 되면 기소 전까지 피의자, 기소 후에 피고인. 정답 5번. 다음 5번 문제. 방금 풀었던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 봅니다. 왜? 그전에는 수사를 중심으로 물어봤고요. 이쪽은 수사, 기소, 공판, 선고, 집행까지니까. 가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재판도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요. 나는 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걸 기소 독점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기소 독점주의라는 이 6글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소 혹은 공소 제기라고도 부르거든요. 혹은 그냥 줄여서 공소 이렇게만도 부르는데 이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기소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기소할 수도 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 세 번째, 다해서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 맞죠? 그럼 비교하세요. 누구는 빠지느냐?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구금, 쉽게 말하면 갇힌다. 그러네. 유죄 선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어쨌거나 갇히지 않을까? 땡. 왜냐면 형벌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전에 완강 코드로 또 한번 주문했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있어요. 생명형으로서 사형 있죠. 그 다음에 자유형으로서 징역이 있고요. 금고가 있고요. 구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갇히게 되죠. 구금. 그런데 만약에 재산형이 있어요. 벌금, 과료, 몰수.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꼭 갇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벌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죄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금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5번. 마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가석방 처분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행유예를 받고 확정됐다.
뭐 혹은 그냥 집행유예를 딱 받았다 그러면 일단 석방되거든요. 그다음 나중에 이게 확정됐다라고 하면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그러면 집행유예 3년 기간 그냥 밖에 나가 있잖아요. 이 가석방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가석방은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특히나 교도소에 복역하는 이런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출 때 요 형기가 다 끝나기 전에 가석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 석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석방 처분을 받는 건 아니겠죠. 5번 맞는 선지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나중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잘 정리를 해두길 바랍니다. 이렇게 뭐뭐 없다 부정문으로 끝나면 손이 잘 안 가요. 특히나 옳은 거 이쪽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 그냥 답인데 그 얘기는 5번이 옳다는 얘기인데 잠깐만 이게 부정문으로 끝나는데 이게 맞는 문장인가? 여기서 확신이 떨어질 때 많이 틀려요.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 편이냐면 요즘 정치화법 수험생들이 워낙 문제를 잘 풀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답 같지 않은 답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뉘앙스로만 이게 문장과 문맥의 뉘앙스로만 잠깐만 이게 꼭 그래야 되나?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문장들을 잘 만들어내시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즉 부정어로 끝나도 맞는 말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6번과 7번 갑은 퇴근길에 을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그러니까 을이 가해자죠. 갑은 피해자고요. 갑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 A제도를 활용해서 형사법원의 판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령해달라 요청하였고 결국 500만 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 제도가 무슨 제도일까? 특히나 앞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것도 살리셔야 됩니다.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해드렸냐면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주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피해자 보호, 피고인 보호 이것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가 있는데 그때 대표적인 게 배상명령 제도랑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배상명령 제도죠. 이런 배상명령을 통해서 밑에 있는 것처럼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요건 어떤 요건이냐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모든 범죄는 아니고 일정한 형사사건이다 이렇게 적어보면 되죠. 이걸 다 적으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범죄를 다 배상명령을 통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건 피고인의 유죄가 선고될 때 가능한 겁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그때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니까 유죄 판결 시에만 이 정도를 적으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6번과 7번 문제 다 풀었고요. 하나 더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제도와는 별도로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8번으로 갈 건데요. 사례가 많이 나오네요. 눈여겨볼 것들을 포인트로 딱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갑은 절도죄 혐의로 구속수사 그렇죠. 수사를 받았는데 그게 구속 상태에서 받았냐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냐 아셔야죠. 그리고 나서 수사받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불기소 처분인가 여긴 기소되었는가 비교하는 포인트예요.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불기소 처분이냐 기소 처분이냐. 밑에 을은요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쪽은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위에 있는 갑은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병은 절도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은 절도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3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1번 기억. 갑과 달리 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잠깐만. 병은 누구지? 병? 구속재판 받은 적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구속된 적이 있으므로 일단은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한 요건 중에 구속된 적이 있다는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된 거냐?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적는 게 훨씬 더 좋냐면 아예 그냥 기억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분명 전강 꼼꼼히 할 때 또 한 번 적었었거든요. 피의자와 피고인이 있는데 피의자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이렇게만 적으면 뭔가가 상당히 부족해요. 왜냐면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구속수사를 받고 검사가 기소유예하게 되면 그때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적어줘야 되냐. 무죄 취지예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밑에 피고인은요. 재판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언젠가 구속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속재판을 받았다 플러스 여기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이렇게만 하면 좀 부족하고 이게 확정된다 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을 해설할 때 왜 기억은 그냥 틀렸냐면 갑도 구속수사를 받고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병 구속재판 받은 적 있죠. 1심, 2심까지 무죄 판결입니다. 그렇죠. 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 틀렸죠. 두 번째 1심 법원 판결 후 을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요. 을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해보죠. 여러분 이것도 꼼꼼하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1심에서. 그때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아, 왜 제가 무죄입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꼭 유죄가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 판결 나온 것에 불복한다고요? 그렇죠. 무죄 판결에는 적어볼게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할 수 있잖아요. 검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왜 이 사람이 무죄가 됩니까? 두 번째 재판을 신청해서 즉 항소심을 열어서라도 이 사람을 꼭 유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항소할 수 있거든요. 검사가 항소하게 되면 아직 무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시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병은 2심 법원 판결 후 구금되지 않고 석방될 것이다. 왜요?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 받으면 석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3심을 받는다, 상고심까지 갔다 그러면 불구속 재판이니까 그냥 재판할 때 나와서 재판을 받거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석방된다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 그 3심은요 원래 그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열리는 상고심은 이렇게 막 피고인을 막 부르면서 1심과 2심처럼 조금 어려운 말로 1심과 2심은 사실심 이렇게도 불러요. 뭐 시험에 굳이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 뭐 검사가 나와 있고 이쪽에 피고인과 변호인 나와 있고 이런 식의 장면들이 떠오를 텐데 요게 1심, 2심 정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2심에서 법원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구금되지 않고 석방될 것이다. 뭐 디귿 맞는 선지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사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것도 부정어로 끝나지만 없어요. 여러분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구제해달라고 청구하는 건데 검사는 국가기관입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럼 선생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상당히 중요하게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때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라는 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을을 핑계 삼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했던 아주 중요한 원리 복습하시고요. 정답은 그냥 5번. 다음 9번 문제. 갑에 대한 형사 절차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형사법원이란 가정법원 소년부래요. 그 얘기는 검사가 기소하면 형사법원으로 갈 것이고
어디로 송치한다? 소년부로 송치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소년부는 소년원이 아니에요. 소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하나로서 나중에 보내지는 곳이고요. 이쪽은 소년사건을 심리하는 소년부입니다. 갑의 연령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맞죠? 왜요? 14세 이상이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갑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죠. 소년부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을 뿐이죠. 형벌은 가에서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검사는 나로 송치하면서 갑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틀렸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기소할지 소년부로 송치할지 아니면 3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할지 셋 중에 하나 고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로 보내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 정답 3번. 네 번째, 갑은 가에서 형벌, 나에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지는 않는다. 그렇죠. 동시에 받지는 않죠. 그러니까 형벌 받을 거면 형벌이고 밑으로 가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을 거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다섯 번째, 가는 갑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기소했는데 형사재판부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이거 말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려드렸던 그 도식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3번. 마지막 문제. 갑은 평소 지각이 잦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구두로, 확인하셨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말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로. 갑은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 이제 쑥 떠올라요. 뭐야? 지각이 잦다? 그렇죠. 지각 잦았는데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각을 자주 했는데 그걸 해고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징계라고 하는 건 해고 말고도 많아요. 다른 징계 절차 고민도 없이 그냥 지각을 자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를 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가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죠. 그 결과에 불복해서 재심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그림 쭉 정리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땡땡 회사에 다니던 을은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퇴사하겠다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근거로 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한 을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구제 절차. 을은 땡땡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이게 틀렸네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을과 달리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갑도 을도 모두 노동위원회 절차와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땡땡 회사는 을의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다. 여기 틀렸어요. 단체 행동권은 뭐 파업이나 이런 개념이고요. 그냥 이쪽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결권과 단체 행동권 비교해야 되고요. 네 번째, 갑과 달리 을의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밑에 있는 건 부당 해고건만이 아니라 부당 노동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임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 건 안 되고요. 마지막,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퇴사하겠다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을과 땡땡 회사 근로계약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요 퇴사하겠다는 이 조항 자체가 무효니까 근로계약서상의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 문제를 직접 해설해 보는 것. 보여주세요. 띠링. 10번 문제 직접 해설해 보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꼭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더 높은 단계의 실력 뽐내기가 다음 강에 있죠. 바로 신유형 수능 열기인데 꼭 문제 풀고 수강하기를 희망하면서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표적이었습니다. 안녕!